삶이라고 하는 건 그냥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봤을 때 우리가 시각이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 그대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건 아니잖아,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의 시각을 우리는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있죠.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죠.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런 부분들로 삶을 형성하고 있는 상대적 시각들이 있단 말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이렇게 되려면 하나로 보는 게 있어야 되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면 항상 옳다 그르다, 더 좋다, 더 안 좋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본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구나. 이것들이 다 하나로 맞물려서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통합된 시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희 큰아이가 장애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은 문제인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내 아들이 그런 아이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도 그렇게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안타까운 저변에 함께 깔려있는 그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처럼 걷는 것도 힘들고 또 잘 넘어지기도 하고 움직임이 둔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바라보는 게 너무 이제 문제로 보이는 것이죠. 저래서 어떡하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제 삶에서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완전히 없어졌다라기보다는 그런 시각으로 많이 형성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지금도 끊임없이 그 모든 것들을 즐겨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가끔 저희 아들이 넘어지거나 넘어졌는데 막 진흙탕 속에 넘어져 가지고 옷을 다 베렸거나 빨리 출근을 해야 되는데 비가 와서 넘어져서 못 가거나 이런 등등의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문제로 보면 이제 좀 속상하죠. 옛날에 저의 태도 같으면 그러니까 운동 좀 하지, 좀 조심 좀 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는 안타까움이긴 한데 넘어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넘어졌으면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문제라는 시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이 참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왠지 내게 짐 같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짐 같다고 느껴지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또 죄책감이 드는 거죠. 쟤는 정말 힘들 텐데 내가 이런 느낌을 가져도 되나 하는 마음에서 그러면서 이제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또 그 아이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제가 장애로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냥 삶이다인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은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우산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다 보면 잘 넘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삶이고, 비가 오는 날 두 손으로 지팡이 때문에 우산을 들 수 없는 것도 삶이고, 그렇다면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고, 택시로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비를 맞고 가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삶인데 그걸 삶으로 보는 게 아니라 문제로 보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즐겁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볍게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무거운 거예요. 걱정스러운 거죠. 염려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의 태도에서도 많았어요. 어저께도 저희 아들과의 어떤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으나 밤 늦게까지 좀 처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움직였던 그 하나하나의 움직임은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삶으로 같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소통하면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결을 한 거죠.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고 그렇게 지나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어요.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과정도 있었고, 어릴 때도 학교 운동장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 달리기 하고 노는데 화단에 앉아 있던 모습,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없이 누워 있었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라고 물었던 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가면서 뛰고 싶었을 텐데, 같이 놀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함께 정말 비장애인들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함께 할 수 없었던 저희 아이의 삶. 이제 그게 이제 너무 처음에는 너무 아팠고 나중에는 좀 안타까웠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삶이다라고 하는 것들로 바라볼 수 있었다면 함께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느리게 걷는 것도 같이 즐길 수 있지 않았을까. 지팡이 짚는 것도 좀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이 짚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만 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만 또 짚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문제로 보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어저께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함께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삶으로 제가 움직인 것이긴 하나 즐기지는 않았었구나. 함께 즐길 수 있었다면, 함께 웃으면서, 그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서 온통 흙탕물이 되고 또 거기에서 움직여지지 않는 팔과 다리,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끌면서 찬물에다가 씻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물이 또 차가운 것 같아서 저는 따뜻한 물을 들고 전달을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이제 상황들을 같이 살면서 그걸 좀 더 즐겼으면 좋았을 텐데, 함께 그걸 재미로 살 수 있지도 않았을까. 분명히 넘어지고 아프기도 하고 온갖 오물이 묻어가지고 좀 창피하기도 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한밤중에 같이 씻고 닦고 또 정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그거를 한 몇 시간을 같이 살면서 좀 더 재미있게 삶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너무 이제 귀해지는 거죠. 지금 함께하고 있음 자체가. 함께하고 있음 자체가 귀한 건데, 거기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짜증이 나거나 원망을 하거나 서로 탓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관계 안에 너무 많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힘든 일일수록 그 힘든 상황을 함께 살 때 서로 원망을 하게 되고 화를 내게 되고 탓을 하게 되고 조급하고 긴장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산단 말이죠. 그래서 편안한 상황은 좋은 거고 괜찮은 거고, 편치 않은 불편한 상황은 문제다,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각이잖아요. 근데 모든 게 다 삶이다. 아픈 것도 삶이고 슬픈 것도 삶이고 웃는 것도 삶이고 미안한 것도 삶이고 부끄러워하는 것도 삶이고 힘든 것도 삶이고 실수하는 것도 삶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삶이 안 되면 살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누구를 봤는데 되게 미안해요. 그럼 그 미안한 그 느낌을 삶을 살면 되는데, 미안하니까 말을 못하고 오히려 미안하니까 화를 내고 오히려 이제 미안하니까 탓을 돌리기도 하고 막 변명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사는 것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내게 있어서 불편한 느낌들에 대해서 삶을 사는 방법들을 우리가 몰라서 안 좋다라고 느끼니까. 근데 어떤 것도 안 좋은 건 없다. 불편하기는 하겠죠. 아무래도 부정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삶이다. 그럴 수 있다. 괜찮다.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일어난 모든 것들은 일어난 것들이다. 필요가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고, 전도서에서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은 삶인 거예요. 내 탓도 아니고 너의 탓도 아닌 거예요. 잘못된 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바로 잡아갈 거고, 또 좋은 거라면 그것을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거고,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삶의 필요로 더 풍성하게 가져가고,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대로 삶의 조화로움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인류 문명이 발전이 되어 왔잖아요. 코로나가 최근에 있었다 하지만 옛날에도 역병이나 전염병, 패스트 같은 이런 것들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의학이 발달을 하잖아요.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바이러스 항생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또 개발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류가 계속 거듭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 개인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것들, 좋다, 싫다, 나쁘다, 하기 싫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상대적인 시각으로부터 형성된 거고, 그 시각으로부터 그렇게 형성됐을 때는 호불호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염려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기쁠 때도 마음껏 기뻐할 수 없는 거죠. 한쪽에서는 언제 또 이 기쁜 환경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런 또 반쪽짜리의 염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좋아도 마음껏 좋아하지 못하고 슬픈 것도 마음껏 슬퍼하지 못하는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죠. 저도 이제 어제 저희 큰 아들과의 그 장면에서 함께 다리가 불편한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오늘 오랜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세상이 또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스스로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스스로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면 어떤 것도 구분하지 않고 사랑하며 감사하며 선포하며 담대하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원래 우리 삶이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삶이 될 때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구분하고 있을 때는 그 삶의 상황이 나보다 더 커져버리고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겠죠. 주객이 바뀐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삶이고 그 삶을 이루는 주축은 사람이다.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스림을 받게 되는 그런 주체가 분명하게 설 때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의 전체성이라고 하는 걸 살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의 한 덩어리로 사람의 따뜻함, 사람의 사랑, 어우러짐, 사람의 그 창조성, 이런 것들이 그득한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가 오기 위해서 우리 개인의 고통이 또 역할을 하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듭나는 좀 더 초월적인 그러한 삶으로 깨어나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게 어떤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요. 내가 먹고 보고 만나고 일하고 걷고 하는 이 현실에서 깨어있는 시각으로 현실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 구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 비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로서 존귀한 그러한 평등한 나라, 가치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삶을 회복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스스로가 회복될 때 주변에 일파만파 당연히 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모든 것은 삶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삶이 될 때 삶의 주체인 사람 스스로가 서게 되고, 주체가 바로 세워지면 왕국이 되겠죠. 내가 왕이 되어서 사는 나라. 그리고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그럴 때 왕 중에 왕인 그 전체에 어우러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실체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